축하드립니다. 개봉 첫날 관객 14만 명을 동원하셨죠. 모가디슈도 첫날 13만 관객이 들었었는데 싱크홀이 그 기록을 뛰어넘었네요. 그리고 네이버 평점도 무려 9점. 우리 똑똑한 엉준 영화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뭐 댓글 알바에 안 속으시죠? 그리고 또 축하드릴 거는 짜잔. 작년 망작영화제는 아주 폭망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망작 중에서 인지도 있는 망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올해는 싱크홀이 또 멱살 잡고 캐리하네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화 싱크홀은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최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에 정말 저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제가 그 극장을 잘못 선택하고 예매해가지고 저 혼자 보는데 표를 2장을 샀어요. 나 까방권 있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배우들 연기는 어때요? 근데 솔직히 그게 궁금해요? 내용은 안 궁금해요. 배우들만 궁금해. CG는 어때요? 그게 중요해요, CG가? CG 얘기는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못 받을 수준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영화 또 아쉬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영화가 굉장히 허무하고요, 어이없고요, 재미없고요. 그렇다고 연출의 완성도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컷과 컷이 안 붙는 장면들이 정말 많아서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졸면서 봤나 내가? 약간 미완성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을 대하는 그 오만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영화였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엉망진창입니다. 이야기의 개연성과 완성도는 엄복동보다 엉망이고요. 이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개그 센스는 몇 년째 똑같이 울거먹어서 노잼인 개그 콘서트에 폐지된 코너보다도 웃기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관객들이 웃으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이광수 얼굴 나올 때. 근데 그거는 이광수라는 사람이 웃긴 거지 영화가 웃긴 게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 많은 분들이 재난 영화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요,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도 이 영화는 코미디 장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비슷한 재난 영화들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지? 해서 찾아보니까 해운대는 액션, 드라마, 어드벤처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코미디 장르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실제로 영화의 장르가 코미디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 전체의 비중을 따져봐도 코미디가 8, 재난이 한 2 정도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래 코미디 영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심각한 상황을 동시에 이 영화 안에 담아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영화의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도 35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시작을 하고요. 재난에서는 디테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실 때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재난 상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볼거리, 재미 이런 것들은 요만큼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영화에 문제가 생기죠. 상황은 심각하고 진지하고 슬프고 안타까운데 그 안에 코미디라는 장르를 엄청나게 버무려 놨다라는 거예요. 재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각해야 돼, 무조건 진지하게 다뤄야만 해 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감독이 바로 쿠엔틴 타란티노죠.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경우에는 엄청 피가 막 낭자하잖아요. 막 총 막 쏘고 막 칼로 막 피가 막 하면서 막 분수대처럼 막 쏟아지는데, 그걸 보면서 관객들이 막 이러면서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는 관객들, 그런 잔인한 장면을 보면서 웃는 관객들이 뭐 다 사이코패스인가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는 그냥 영화 전체가 심각한 것처럼 보여도 다 조크야, 다 이거 구라야, 말도 안 되는 코미디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막 총 난사하고 막 칼 난사하고 막 살과 뼈가 분리가 되는 장면이 나와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장르 혹은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톤을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가령 또 뭐 이제 좀 극단적인 또 예를 들면 어린이 영화들 같은 경우에 막 박사님이 뭐 이것저것 실험을 하다가 펑 해서 연구소가 폭발하죠. 그런데 다음 장면 보면 얼굴에 이렇게 시커멓게 이제 재가 묻어 있고 머리는 이렇게 곱슬곱슬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장면.
뭐 그런 장면도 실제로 폭발하면 사람이 죽지만 코미디 영화니까 그냥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과 전혀 무관한 코미디가 정말 별개로 따로 놀고 있다라는데, 문제는 이게 잘 쿠엔틴 타란티노처럼 혹은 뭐 다른 막 나가는 코미디 영화처럼 웃으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전혀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의 감독인 김지훈 감독 영화의 공통점이거든요. 진지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과 개그의 향연을 한데 뒤섞은 영화가 바로 이 감독님의 특징입니다. 재밌는 사실, 그래도 흥행은 다 잘 됐다라는 거죠. 목포는 항구다, 타워, 화려한 휴가, 칠광구. 자, 여기서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을 한번 살짝 맛볼까요? 앞에 일병 애인 있어? 나가 설찬이 괜찮은 아가씨 하나 소개시켜줬구나. 몸매가 아주 엑스라지요. 아메리칸 가심이요. 불룩한 남대문 좀 보소.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개그를 치죠. 화려한 휴가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 영화는 광주 민주화 운동,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일을 다룬 아주 비극적인 영화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개그를 치죠. 근데 이게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그 시절엔 이런 게 먹혔기 때문이죠. 한때 이런 것들이 잘 먹히던 시절이 있어요. 한국 영화 막 부흥기, 르네상스 그 시절에는 정말 다양한 관객들을 흡수해야 되고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 영화도 또 안 좋아하고, 또 그렇다고 엄청 가벼운 영화도 안 좋아하니까 심각한 상황도 있지만 또 슬픈 상황도 있고 웃긴 상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섞어서, 특히 이 당시에 어떤 배우들이 많았죠? 바로 감초 배우,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화의 어떤 스토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배우의 개인기에만 기대서 웃긴 장면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웃긴 장면인데 그 배우가 맛을 잘 살려서 굉장히 빵 터트리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런 영화들이 잘 먹히던 때가 있었고 사랑받던 때가 있었고, 그런 장면이 나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 색깔이 이 영화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묻어나 있고,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의 비중이 훨씬 더 크게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는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를 재난을 소재로 삼았지만 코미디 영화로 만들 거야 라고 했다면, 이 재난 사건 사고 자체도 사실은 우스꽝스럽게 연출이 돼야 되죠. 그랬으면 사람들이 이 영화는 그냥 가벼운 코미디 영화구나, 재난은 그냥 코미디의 한 요소일 뿐이구나 하면서 아주 가볍게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는 게 나옵니다. 그 심각한 상황을 가볍고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그냥 뭐 쓸데없는 농담하고 있고 웃기려고 뭐 하고 있고 막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톤이 안 맞는다라는 거야. 진지한 건 막 진지하고 심각한 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눈물샘을 자극해야 하니까. 과거의 영화들에서 썼던 방법처럼 완전히 따로 노는 요 장르가 상황이 맞부딪히니까 당연하게도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지한 장면들, 이 심각한 장면들은 바로 이 후반부의 눈물샘을 쥐어 짜내기 위한 설정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관객들이 이런 신파 뭐 이런 거 막 알러지 오고 막 그러잖아. 사실 뭐 신파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는 굉장히 과도하게 편집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후반에도 그렇고. 그럴 거면 제 생각에는 그냥 아예 통째로 다 드러냈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우린 이미 알죠. 노인과 아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 이런 설정이 등장하는 순간 그런데 이 영화는 어쨌든 그게 또 결말에서 과하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런 장면이 뒷부분에 있었는데 편집을 한 것 같아.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자, 그렇다면 재난이 뭐 제가 2할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난 상황이 어쨌든 벌어진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볼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그냥 뭐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코미디만 하면 이게 뭐 영화로서 돈 주고 와가지고 뭐 볼거리가 없으니까 볼거리 어떤 스펙타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재난 상황을 만들어낸 건데요. 문제는 이 재난 상황조차도 몰입이 굉장히 깨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단 이 재난이 어떤 상황인지 관객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관객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 문제를 보여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공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런 장면으로 넘어간다, 이래야 하는데 이 영화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전혀 보여주지 않다가 집안에서 뭐 이상한 코미디만 하다가 갑자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관객들이 지금 쟤네들이 왜 저기서 벽을 타고 올라가지? 왜 저기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지? 저기서 왜 이런 이 앞, 뒤 상황, 이런 어떤 전체 그 풍경, 이런 혹은 이 상황의 설명,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한 100만 개 이상은 뜬 것 같아요. 빌라 한 동이 통째로 무너진 거잖아요. 그 무너진 다음에 뭐 생존자들이 어떻게 모이거나 누가 생존을 했는지 찾아야 되는 과정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나오지도 않거니와 위층 사람들은 뭐 생존했다 쳐요. 근데 아래층 사람들은 생존을 했는지 어쨌는지를 몰라. 하다못해 이 작은 빌라에서 누가 뭐 콩콩 뛰거나 뭐 TV만 틀어놓고 창문을 닫아놔도 뭐 이렇게 층간소음 때문에 인기척이 들리는데, 영화 속에서 빌라는 고요한 그 싱크홀 땅굴 밑에 파고 들어갔는데 아래층 사람들의 인기척이 전혀 안 들린다고? 가보지도 않는다고? 이게 무슨 15층 아파트도 아니고 한 4층 5층 아파트, 이게 빌라인데? 그래서 아래층 사람들은 뭐 없나 보다 싶은데 갑자기 영화 후반에 뭐 갑자기 등장해요. 이건 뭐예요? 개연성이 없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실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참고로 영화를 이야기할 때 현실성이라는 거는 영화적 리얼리티를 말하는 거지, 실제로 이건 불가능해, 실제로 이건 가능해,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영화를 아직 보면 안 돼요. 영화가 뭔지 좀 배우고 나서 봐야 돼. 그러니까 영화적 리얼리티라는 것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정도의 납득 가능한 상식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소방구조대원들이 하는 일이 이 영화에서 극 중에서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지 이런 거 하면 이 영화는 어떤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묘사를 한 걸 겁니다. 그냥 이거는 이야기를 못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무너지면서 이제 그 옥상에 이 흙이 쏟아져 내렸거든요. 흙이 이제 이렇게 쌓여 있잖아.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는 그 쌓여 있는 흙이 어느새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바닥에 다 이렇게 다져져 있고 수많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더라고. 지금 옥상에선 단 한 명밖에 없다가 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뿐인데 그 흙에 수십 명의 그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이거 미술팀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뭐 구조 드론이 막 한참 이 홀을 내려오다가 신호가 안 잡힌다 하더니 갑자기 신호가 잡혀. 그리고 돌아가요. 뭐 건물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나? 그리고 사람이 늪에 빠져요. 늪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줄을 던져서 막 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또 한 사람이 더 들어가가지고 완전 개바람 상황을 만듭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쓴 걸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걸까? 그리고 그 개구리 점프. 나는 무슨 엑스맨 찍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 정도로 힘이 센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또 보여주든지. 이건 뭐 엉성한 건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편집도 굉장히 엉성한데요. 이 영화는 이 위층 사람들의 어떤 주인공들 이야기 외에 자꾸 옆길로 새는 장면들이 초반부터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옆길로 새는 장면들은 사실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후반의 신파를 위해 만들어진 슬픈 사람들, 슬픈 조연들,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해야 되는 슬픈 인간극장 속 주인공 같은 사람들. 근데 주인공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근데 이것들도 이 장면들과 연결이 지금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다못해 그냥 이 주인공들의 장면조차도 방금 전에 나왔던 컷이 있는데 그 다음 컷이 연결이 안 돼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연결이 막 튀어요. 제가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현장 편집 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 영화 현장 편집 기사가 없으셨나요? 이게 장면이 연결이 굉장히 튀었을 텐데,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마 후반 작업 때 편집으로 날아간 것 같은데 왜 이 컷을 찍었지? 왜 이 장면을 찍은 다음에 바로 왜 이 장면으로 연결이 되지? 이런 게 영화를 공부 안 하신 분들도요, 뭐지? 내가 졸았나? 라는 생각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 제가 35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재난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죠. 바로 그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 얘기를 해요.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또 무능력한 그 LH 정부 비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그거는 아닌 게 이 영화의 촬영이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전에 이미 촬영한 영화니까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나는 뭐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라는 리뷰를 봤는데, 그런 걸 얘기한다고 비판 풍자가 아니라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세요? 영화에서 그냥 이야 지금 제가 놀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로 영화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진짜로 연기를 합니다. 이게 왜 웃기지? 이게 코미디라며 장르를. 그러면 시나리오 단계 때도 코미디의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앞부분의 장면이 그렇게 긴 것이고, 그러면 그 앞부분에서 뭔가 굉장히 유쾌한 상황들을 뭐 나름 센스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영화가 이런 진지하고 심각한 상황과 코미디라는 장르를 왜 동시에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비 효과를 주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하하하 웃는데 갑자기 누가 웃어? 라고 하면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막 웃기다가도 심각해지는 상황이 나오면 그 심각한 상황이 2배, 3배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영화들에서는 이게 이야기로 매끄럽게 사람들을 몰입시킬 수가 없으니까 코미디와 심각한 상황들을 섞어서 자주 썼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코미디 장면이 많으면 관객들이 웃게 되잖아요. 관객들이 웃으면 영화에 관대해집니다. 약간 허술해도 아니 뭐 그냥 웃긴 장면이니까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관대해지기 때문이죠. 특히나 과거의 영화들은 코미디와 신파 요소들을 항상 함께 같이 버무려서 영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왜?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데 어느 장르, 어느 형식의 영화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 한계점이 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한계점이 이미 지난 지가 꽤 됐습니다. 망작영화제를 시작하면서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클리셰적인 장르, 이야기, 장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신파가 지겹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질스러운 코미디가 지겹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적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영화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들인데요. 사실 이런 망작 영화를 보고 나오면 제가 자전차항 원복동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죠? 정지훈 씨 소주 한잔 살게요 라고 지었죠. 뭐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건 배우들이죠. 물론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뭐 사실 굳이 안 하지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걱정은 둘째치고 제가 배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 영화에서 아무래도 가장 티켓 파워가 강한 배우가 누굴까요? 바로 차승원 그리고 이광수. 특히 저는 이광수 배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일단 여기 나오는 배우들은 이광수 배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배우들은 정말 연기를 다 잘하는 배우들이고요. 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고 어디 가서 절대 꿀리는 배우들도 절대 아니고요. 각자 연기력만으로도 명장면 그리고 대표작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 총 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제가 이광수 배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한 이광수를 배우로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런닝맨 이광수 예능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광수가 등장할 때마다 웃는 관객들이 있었는데 웃긴 장면이 아니거든요. 웃긴 대사도 없고 웃긴 상황도 없고 그냥 이광수가 카메라 앞에 등장을 했을 뿐인데 이건 그냥 그 이광수의 이미지 때문에 웃는 거잖아요. 예능에서 굳어진 그 이미지 때문에 영화 자체에 몰입을 못하는 관객들이 있었다라는 게 저는 이광수 배우의 팬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뭐 이광수가 배신하나요? 이게 과연 배우로서 그리고 작품으로서 영화로서 좋은 모습일까? 저는 물론 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영화에서 그런 매력 플러스 새로운 매력을 더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예능인 이광수의 이미지로만 소모될까봐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 이광수가 등장할 때마다 웃는 관객들이 유독 많아서 좀 씁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예능인 이광수보다 배우 이광수의 모습을 더 먼저 보았고, 또 이광수가 나왔던 영화들이 다 정말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이광수의 매니저도 아니고 뭐 연예인 걱정은 뭐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튼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굉장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영화가 개봉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시국에 이 영화들이 개봉을 무리하게 하는지 요거 준비한 영상이 있었으니 다음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마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지난번 망작영화제도 망하고 사람들에게 유명한데 망한 영화는 뭐가 있을까, 그래야지 망작영화제도 같이 행하는데 노심초사하고 우울하고 막 이랬었는데, 또 덕분에 올해 망작영화제도 또 싱쿨 중심으로 기획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영화 총평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함, 코미디, 메시지, 감동 다 없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음에 놓이는 것 중에 하나는, 괜히 이 영화 더 진짜 관객까지 안 들어서, 관객들도 오지 않아서 이 영화 처참히 관객도 망하고 평가도 망하고 그럼 어떡하지 했는데, 또 개봉 첫날 기록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마음도 편하고요. 더 편하게 곧 보자고요. 자, 그리고 엉준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시면 엉준 채널에서만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이모티콘에 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리뷰에 이 영화 별점을 여러분의 색깔에 맞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 영화 망작이다 그러면 망작 이모티콘도 있어요. 망작 이모티콘 달아서 이 영화가 망작인 이유를 써주셔도 되고, 그냥 한 줄 평을 멋있게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한 줄 평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이모티콘하고 싫어요 이모티콘이 있으니까, 이 좋아요 이모티콘에다가는 이 영화의 좋았던 점, 싫어요 이모티콘에는 이 영화의 별로였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달면 또 우리만의 약간 그 왓챠 PDA 같은 느낌이 나지 않겠어요? 멤버십 후원자가 되시면 이 이모티콘들 제 채널에서는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에 대한 별점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 엉준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과 함께 멤버십 멤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준의 금손 와이프 퀸비님의 귀여운 힐링 애니메이션도 꼭 보고 가세요.